안녕하세요. 청계고원 강사 이예원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것은 경기고 1학년의 마지막 시험이 끝이 났지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의 출제 경향이 어떠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지, 마지막으로 이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어떻게 잘 보내야지 2학년을 성공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학기 기말고사 출제 경향이 어떠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사실은 여러 학교를 내신에 맡고 있잖아요. 이 대치동에서요. 근데 아이들이 재미로 물어봐요. 선생님이 가르치신 학교 혹은 선생님이 알고 계신 학교 중에서 1등급 받는 게 가장 어려운 학교는 어디예요? 애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럼 보통 아이들이 예상하는 답변은 뭐 휘문고라든지 뭐 중동고라든지 이런 자사고 계열들이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요. 한 번도 고민 안 하고요. 바로 말을 할 수 있어요. 단언컨대 경기고가 이 근방 남고들 중에서 제가 모든 학교들을 다 경기고만큼 속속들이 알고 있진 않지만 꽤 많은 학교의 이 출제 경향을 알고 있고 또 시험 문제도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정말 으뜸으로 1등급을 받기가 어려운 학교가 경기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만큼 그만큼 경기고 국어 시험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요.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제가 데리고 있는 1등급 학생은 뭐 이번에는 한 개 틀렸어요. 지난번에 2학기 중간고사도 참 어려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학기 중간고사 때 이 학생이 다 맞았었는데 이번에 기말고사가 조금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국어 귀신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한 개 틀렸다는 거는 어려웠구나. 제가 바로 이제 납득을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좀 잘하는 학생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요점은 그래서 무엇이냐? 너무 어려운 시험인데 잘하는 아이들은 또 그만큼 있어요. 콘크리트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등급, 3등급의 커트라인은 1등급의 커트라인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확 내려가는 게 2등급, 3등급의 커트라인입니다. 그만큼 1등급 받기는 참 어려운데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혹은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랑 합치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자기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학교 시험을 잘만 이용하면 내가 수능을 따로 뭔가 이렇게 대단히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도 우리 학교의 코스워크를 충분히 따라가면 내가 타임어택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능의 어려운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 이 부분을 아이들한테 이번 겨울방학 때 강조를 하면서 좀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또 우리 학교의 어떤 출제 경향이 충분히 이 수능의 어떤 출제 경향과도 나름대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좀 말씀이 길어졌죠? 다시 이제 기말고사의 출제 경향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학교 시험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이유가 아주 다양합니다. 첫 번째가 객관식이 21문제, 선논술력 6문제면 다른 일반적인 50분으로 시험 보는 학교들이랑 출제 그 문제 수가 거의 똑같거나 좀 더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27문제를 40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풀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이번 2학기부터 정착이 된 그런 타임 어택 유형이죠. 그렇죠? 진짜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40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영역이 그렇다면 한정적이냐? 예를 들면 다른 학교처럼 문법, 문학만 보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번 시험이 특히나 어려웠던 이유는 중간도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기말이 어려웠던 이유는 비문학이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비문학이 그냥 일반 문제집에 나오는 쉬운 범위의 그런 비문학이 아니고요. 올해 고1들이 9월이랑 10월에 치렀던 모의고사의 비문학을 그대로 가져오셨습니다. 근데 고1 비문학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은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올해는요, 고3 모의고사보다요, 고1, 고2 모의고사가 좀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고1 모의고사의 비문학, 난이도가 높은 비문학 지문을 전부 다 시험 범위에 추가를 하셔서 일단 영역도 많고요. 텍스트도 많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텍스트에 압도되고 이 시험 범위에 압도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게다가 40분이라고 하는 타임어택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조금 멘탈 흔들렸다고 해서 얘가 공부를 안 했다, 물론 안 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뭐 안 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뭐가 부족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정말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자, 시험 범위에 들어와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9월, 10월 모의고사 비문학 네 지문이 총 들어가 있었고요. 기술 지문 망라하고 뭐 인문도 있었고 경제도 있었고 아예 모의고사 한 세트를 넣어놨기 때문에 영역이 다양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굉장히 굵직한 작품 하나 들어가 있었고 상다별곡이라고 또 가사 작품이 있어요. 또 긴 작품이 있는데 이것도 들어가 있었고요. 고전 소설도 있었습니다. 춘향전이라고 있었고요. 또 절정같이 현대시도 빼곡히 또 넣으셨고 문법 요소도 우리 경기고는 문법 요소 단순히 다른 학교들처럼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내시지 않죠. 이번에도 이거 그 중세국어랑 결합을 해가지고 문법 요소를 또 내셨어요. 그래서 제 잘하는 1등급 학생도 그 문제 하나 이제 두 개 고르시오인데 한 개가 이제 삐끗돼가지고 틀릴 만큼 꽤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전 영역을 망라하고 아주 차곡차곡 잘 나왔습니다. 경기고 선생님들 문제 정말 잘 내세요. 정말 노련하게 문제 잘 내시고요. 문제 퀄리티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풀고 나서 짜증나. 내가 당했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메시지가 있는 문제들이고요. 이게 수능형 문제랑 내신형 문제의 한 중간 정도의 느낌으로 굉장히 선지 구성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국어 선지를 내가 완벽하게 숙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수능의 문학 문제가 우스워질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학교 선생님들 문제 참 잘 내시고, 그다음에 변별력은 어느 학교들보다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1등급, 2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너무 명확하게 변별력이 너무 잘 드러난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뭐 실수 하나 했다고 해서 갑자기 등급이 또르르 굴러간다든지 아니면 뭐 등급이 막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럴 걱정이 또 없는 학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참 장단이 뚜렷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참 재미있는 학교고요. 또 어려웠던 이유가 최소 6개의 선지 중에서 모두 고르시오 식의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보기에서 선지의 역할을 하는 기역부터 이제 시효까지 최소 6가지의 선지 중에서 2개 고르시오도 있었고요. 뭐 3개, 4개 골라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시간이 넉넉할 때도 어려운데 심지어 40분이라고 하는 타임 어택 속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골라내야 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고득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정확성만 가지고는 될 게 아닙니다. 정확성과 신속성이 둘 다 있어야 되고요. 그게 마지막에 정말 이 강사의 역할은 뭐냐면 이 정확성과 신속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시험장에 보내야지 이 아이가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 시험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강사들도 버거워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한테 주어진 기간이 짧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 7주, 8주 정도 시간이 중간에 있었지요. 그쵸? 근데 그 8주라는 시간이 짧아요. 이 모든 시험 범위를 커버하기가 짧아서 참 이게 힘들 수 있었는데, 이제 저는 워낙에 이 경기고의 어떤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비문학 내지문 이거 그냥 날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비문학 너네가 공부하는 거야 하고 이제 그냥 줘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지문 한 지문 공들여가지고 진도 나갔었고요. 이 내지문을 한꺼번에 나가면 아이들이 소화도 못한 채로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이들 기준에 맞춰서 한 주에 한 지문씩 골고루 이렇게 분배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굵직굵직한 작품들 꼼꼼하게 들어가서 저희는 다행히도 시험 2주 전에 거의 대부분의 진도를 마친 상태로 그래서 이런 실전 감각 기를 수 있는 모의고사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도 모의고사를 총 2번 풀 모의고사를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고 아이들이 이제 전해준 후문으로는 그 실전 모의고사 경험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이번에 제가 적중한 문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가 제가 이제 클리닉 모의고사라든지 혹은
제가 직접 제작한 최종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제가 가져온 문제가 왼쪽에 실려 있고요. 오른쪽은 제가 학교의 문제를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는 게 이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어머님들 시험지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히 비교해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문항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왼쪽에 제가 이제 5주차의 클리닉 모의고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3번 문항에서 이제 정답이 이제 관동대국에 실려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근데 너무 고맙게도 이번 시험에서 객관식 11번 문항이 똑같이 이렇게 시조랑 관동불곡을 엮어가지고 나온 문제였고요. 게다가 정답이 까마귀 눈비 맞아 이 시조랑 정확히 똑같은 시조가 정답까지도 똑같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서 아이들이 그 짧은 타임어택 와중에도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었다라고 이제 전해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적중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절정이라고 하는 이육사 시인의 이제 작품이죠. 거기에 실려 있었던 선혼술령이 정답까지 똑같이 역시 일치한 채로 제가 직접 제작한 파이널 모의고사 1회차에 실려 있었는데요. 요게 이제 서술형 1번으로 해서 절정이 이제 1년에서는 수평적 극한, 2년에서는 수직적 극한 했을 때 똑같이 3어절로 수평적, 수직적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이제 풀게끔 했었는데 그게 정확히 이번 시험에서 선원술령 4번의 정답까지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 내용도 완벽하게 똑같이 나와서 이제 아이들이 시간 절약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문법 요소 문제로 제가 직접 제작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총 두 번 봤는데 맨 마지막 모의고사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법 요소가 정확히 이제 잘못된 거를 고르고 거기서 올바른 문장으로 고치는 그런 문제를 제가 냈었는데 이 예문까지도 일치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예문들은 아쉽게도 제가 제 본교재에 똑같이 예를 들면 헤매이다 뭐 이런 것들은 제 본교재에 그대로 실려 있는 문항이었지만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에선 제가 넣지는 않았었고 그 다음에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예문이 이제 두 지문 정도가 일치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서술형이라서 아이들의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와중에 좀 익숙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중 문항이 이제 많이 나와서 그렇게 시간이 짧은 와중에도 조금이나마 이 부분에서 도움이 됐다는 게 저로서는 큰 보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손필기 정리로 아이들 다 대비를 시키고 있잖아요. 워낙 시험 범위가 많고 학교가 꼼꼼한 구석구석까지도 훈련식의 문제를 출제를 하시곤 하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들어와 있는 텍스트만큼은 완벽하게 소화하고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도 모자른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관동배곡 같이 워낙에 굵직한 그런 작품들은 손필기로 해서 아이들한테 미리서 이건 직보 전부터 나눠준 다음에 정말 이해시키고 달달달 외우게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예측 범위 안에서 충분히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춘향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춘향전이 이번에 의외로 조금 쉽게 나온 편이어서 제 손필기 정도로는 충분히 손필기 한 번만 읽고 갔어도 커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저의 모토는 지금 2학년이잖아요. 이제 2학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아직까지 편법을 찾을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는요, 전공법입니다. 정말로요.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또 심지어 그 언어 중에서 모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깊게 나올 수 있을 만큼 깊게 나오는 게 국어 시험입니다. 그거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벌써부터 자기가 고3이라고 자각하는 부류들이 이제부터 생깁니다, 어머님들. 자기가, 제가 뭐 경기고에서 내신 해보니까 시험 너무 어렵고 1등급 애들은 거의 신급이고 자기는 지금 해보니까 막 열심히 했는데도 3등급이고 막 이러니까 저 이제 수시 안 할 거예요. 남자애들 막 그렇게 말버릇처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머님들도 헷갈려 하세요. 이제부터는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 솔직한 말씀으로 이거, 그러니까 100% 정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거 내신을 어디까지 제가 신경을 써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이제 저를 믿어주시니까 솔직하게 또 상담을 해주시기도 해요.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머니 근데 고2랑 고3이 완벽하게 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3 때는 어떻게 보면 편법을 사용을 해서라도 즉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편법은 이제 뭐 스킬 위주의 그런 거 있죠. 혹은 양측이라든지 정말 고3들이 마지막 시험 막바지에 막 투입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벌써부터 찾기보다는 정말 이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전공법으로 2학년 때 완벽하게 자신의 어떤 구멍을 메꿔 놓은 다음에 3학년 때 양치기로 들어가야지 그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과목이지 단순히 그냥 계속해서 자기가 고3인 것 마냥 그냥 학원 계속 띵뛰기로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오를 수 있었으면 국어라는 과목이 이 정도의 위상을 갖지는 못했겠지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번 겨울방학 때 정말 그 자기가 고3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버려라. 그리고 조급증을 가지지 말고 너무 조급하게 또 국어라는 과목을 대하면 이게 국어는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어머님들. 문학, 뭐 문법, 그다음에 비문학도 있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급해지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강사가 해야 될 역할은요. 겨울방학 동안 구두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학생이 해야 될 게 뭔지를 정확하게 좁혀주는 게 강사가 해야 될 역할인 거고요. 여기서 이 학생이 해야 될 걸 좁히는 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학생의 구멍을 메꿔서 기초를 탄탄하게 만드는 게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 학생의 어떤 약점을 파악하는 게 관건입니다. 일단 그거부터 진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 타임 어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부족한 어떤 특정 유형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뭔가를 막 많이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갑자기 마법처럼 짠 하고 보완이 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전공법으로 뭔가 이거를 항상 국어를 대한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 내신 대비반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 특강을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저 스스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아이의 특성을 정확하게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스타일을 반영해서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드는 강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직접 제작한 모의고사를 총 2번 실시를 하면서 아이들이 40분 시간 안에 이 문제 푸는 거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아이들이 멘탈이 많이 나가요. 선생님, 저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시험 범위 너무 많고 저 진짜 이거 망한 것 같은데요? 막 아이들이 이래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국어는요, 어머님들, 텍스트가 많잖아요. 텍스트에 압도되는 순간 보일 것도 안 보이는 게 국어라는 과목이에요. 그게 진짜 학생들이 뛰어넘어야 할 중요한 관문이거든요. 그때 중요한 게 이미지 트레이닝이고 그때 중요한 게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의 어떤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야, 일로 앉아봐 하고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앉힌 다음에 너가 이런 약점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보완이 되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게 여전히 드러나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1대1 코칭으로 이 아이의 약점을 정확하게 다시 재진단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이 후문으로 들려준 얘기는 뭐였냐면, 선생님 어려웠어요. 진짜 열나 어려웠는데, 그래도 중간 때보다는 멘탈 잡고 풀기는 했습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거기서 굉장히 그 아이들한테 고맙더라고요. 저의 어떤 이런 정성이 그래도 통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히나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대일 피드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동기가 떨어져요. 내가 진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왜 쳐야 되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면서 잘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중간중간 계속해서 상기를 시켜주는 게 저의 어떤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의 어떤 이런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주니까 수강생 전원이 클리닉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 클리닉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판단을 하는 거겠죠.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굳이 주중에 시간을 내서 학원에 다시 한 번 더 와서 저랑 클리닉 모의고사 풀고 그다음에 오답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가는 그런 자발적인 어떤 참여 시스템이 정착이 된 상태라 그 부분은 제가 자부심을 갖고 또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겨울방학 학습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영상 마칠 것 같은데요. 학습 계획은 사실은 제가 앞서서 내신 대비반 어떻게 운영했는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녹여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려야 좀 더 명쾌하겠죠. 일단은 겨울방학은요, 제가 아까 강조를 했듯이 내신을 지금 잠깐 놓고 수능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2학년의 코스워크를 잘 밟아가면서 모의고사의 감도 가져갈 수 있을까? 즉, 내신과 수능의 중간 단계를 잘 잡아주는 게 겨울방학 때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어떤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이 영역별로 이 학생의 약점을 알고 제가 파악을 한 다음에 비문학, 문학, 문법 영역별로 너는 올해가 아니라 너는 이번 겨울방학 때 이 목표만큼은 한번 달성해보자. 제가 굉장히 목표를 좁혀주거든요. 예를 들면 너는 지금 문학 공통 과목에서 30분 넘게 시간을 쓰고 있지. 그러면 너는 이번에 공통 과목만큼은 28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다 푸는 걸 목표로 한번 삼아보자. 남자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목표를 좁혀주고 이렇게 미션을 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확히 정해서 구조라고 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짧기도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한테는 긴 시간입니다. 이 구조라고 하는 시간이 자칫하면 그래서 어머님들 굉장히 늘어질 수 있어요. 이 늘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 시간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정말 꼼꼼하게 보내야지 2학년 잘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학은요, 필수 고전 문학, 우리가 경기고는 워낙에 문학 작품을 광범위하게 잘 다뤄주시는 학교예요. 제가 그런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수 고전 문학 학교에서 많이 배웠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몇 개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전 문학 채워놓고, 트렌디한 작품들 있죠. EBS라든지 아니면 최신 어떤 다른 이관 모의고사에서 요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작품들을 제가 따로 모아서 또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약간의 양치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비문학은 양치기가 아직은 위험합니다. 비문학은 양치기보다는 질적으로 이 한 편의 글을 구조적으로 그리고 쫀쫀하게 읽어내는 경험을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이번 겨울방학 때 한다면 2학년에 올라가서 자기 혼자서라도 이 비문학 하나를 이 검토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길러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비문학만큼은 노트 검사 철저하게 하면서 자기의 손으로 이 비문학의 어떤 지문을 정리하는 경험을 꼭 좀 시켜주려고 2학년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타임어택 훈련이 이제 일상화가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타임어택이 이미 내신에서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죠. 내신을 자기가 조금씩이라도 점수를 올릴 것이다 라는 작은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와 수능의 실력까지도 올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수능이라고 하는 건 장기 마라톤이잖아요, 어머님들. 근데 이 장기 마라톤 지금 2년 남았습니다. 이 장기 마라톤을 물론 한꺼번에 싹 뛸 수 있는 학생들도 있지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가 장담컨대 이 2년이라고 하는 장기 마라톤 못 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중간 단기 마라톤으로 실력을 끌어올리고 해줘야지 장기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단기 마라톤은요, 이 경기고의 코스웍입니다. 그래서 네 번의 시험을 거치면서 우리 학교가 문제를 충분히 잘 내고 계시고 타임어택도 충분히 훈련할 수 있으니 그러니 내가 이 내신에서 내가 수시 100%는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한번 올려본다. 이 생각으로 해보잖아요. 이 생각으로 박치기 하는 느낌으로 가잖아요. 모의고사도 오릅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 저의 어떤 커리큘럼을 충분히 그냥 계속 따라온 학생들이에요.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물론 제가 방학 때마다 수능을 대비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정말 자연스럽게 이제는 모의고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3등급으로 시작한 학생도 지금은 표준 점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100분율 99점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등급으로 시작한 학생도 99%는 아니지만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실력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분리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 부분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가장 밀착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제가 해야 될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일련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좀 길어진 감이 있어서 염려가 조금은 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